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학과 이혜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갔다 온 전시회가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면접을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청주에 들려서 아는 분을 만나는데 거기서 본 전시회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록으로 본 치유와 염원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예요. 이 전시회를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시 설명도 듣고 나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. 뭐냐면은 삼국시대 의학을 보여주다가 고대 한중일의 국가 단위 교류와 그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전시회.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전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 고려랑 조선에 대한 의학사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걸 벗어나서 그 한국 고대의 역사, 그러니까 신라, 고구려, 백제 이 삼국시대에 있었던 의학의 역사를 이제 보여줍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을 했냐?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삼국시대 당시의 의학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료라든지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. 하지만 이게 어떻게 조명이 될 수 있었냐? 중국이랑 일본에서 이제 발견된 그 사료들을 보면은 신라, 고구려, 백제의 그런 의학 기술들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된 사료들이 있어요. 그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나왔던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삼국의 의학 기술이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고 그 수준이 되게 괜찮았고 뛰어나서 그 좀 멀리 있는 가기도 되게 힘들었던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도 많이 알려졌다. 그리고 널리 퍼졌다.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. 실제로 그 전시회를 갔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견된 사료들이 이게 전시가 많이 되었었고 거기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표도 만들어 놓았고 거기서 이제 기록된 약 재료들 뭐 쉽게 말해서 뭐 인삼이라든지 황기 뭐 다시마 또 기타 한약재들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 한약재들 그 전시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걸 또 이제 재현을 해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. 전 되게 신기했어요. 일단 중국이나 일본 측 기록을 또 보면은 고구려랑 백제에서는 이제 국가 단위로 그 약학을 관리하는 그 관직이 있었다고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. 백제는 약간 이게 승려들이 주로 임명되었다라는 가설도 제기가 된 상태고 우리나라 기록에서 발견되는 그 신라 시대 때 신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오고 이제 공인되기 전에 그 지증왕이었나? 그 지증왕의 딸이 이제 엄청 아파가지고 역병에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굿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. 그 당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승려 한 명이 무코자라고 해요. 무코자일 거야 아마. 그 역병의 그 진원지랑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증왕의 딸을 치료를 해주었고 불교가 점차적으로 신라에 퍼질 수 있었다. 이런 내용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올 거예요. 또 그런 걸 또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이미 연구되고 이제 널리 알려진 한국 고대사의 사실들과 이제 엮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 이 전시회에서는 이제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는 또 보기 힘든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. 의학 관련 서적들이죠. 뭐 증류본초라든지 뭐 의심방이라든지 외대비 요양 뭐 이런 되게 해외에서 발굴된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있고 오래 전에 발간이 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일부분만 공개되었다가 지금 여기서 공개되는 것들도 있고 의학사 관련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자료들이 거기 많이 전시가 돼 있다. 그래서 의학사 또는 이제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자료를 보면 되게 이제 흥미로워할 것 같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걸 또 종합을 해봤을 때 고려랑 또 조선의 대표적인 이제 의술서라고 한다면은 향약 구급방이라든지 독립오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삼국 시대 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고 이제 약간 좀 수준이 높았던 의학들이 이제 전승이 계속되면서 그런 고려와 조선의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의학사적 발전을 볼 수도 있고 저는 더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 기록들이 다 중국과 일본의 사료들에 남아있는 거잖아요.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신라, 고구려, 백제, 삼국시대가 신라의 통일로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등용이 되었어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기록에 남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의학에만 밝았던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밝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특히 의학적으로 약간 기록을 남기게 되고 관직도 그런 식으로 받게 되면서
이제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되고,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본 의학과 뭐 그 일본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전시 설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.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, 한국 고대사가 단순히 이런 삼국의 교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,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는 한중일 삼국의 변화하는 대외 관계라든지 사회 모습의 일면도 볼 수 있지 않나. 예,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.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과장을 좀 보태서 현재 한국 고대사의 연구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뭐랄까 작지만 아주 내실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재밌게 봤고, 이 특별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 설명을 꼭 들어야 100%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은 건데, 이 전시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잘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또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명예 교수이신 이제 노중국 교수님의 덕택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들었고요. 이거를 이제 준비하신 이제 학예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은 고생을 하셨고 되게 많은 걸 얻어가셨다,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진짜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,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고 또 뭐랄까 고대 서기 1000년 이전에, 그러니까 서기 한 6, 700년대 그때의 이게 한중일 삼국의 교류 모습과 그 단면을 좀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전시회는 아주 재밌는 전시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이라는 곳에 꼭 가신다면 그 특별 전시실을 꼭 가보시고, 이게 한 12월 12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그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진짜 좋은 전시니까 꼭 가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거고요.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였습니다.